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세종이죠. 아, 예, 맞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니 지금 이거를 저한테 지금 선생님. 아니 이거는 어렸을 때 조기교육으로 이미 마스터한 건데. 자, 좀 더 가볼게요, 제가. 예. 그렇게 이제 한글을 이제 훈민정음을 이제 세종이 창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현전 학자들과 이제 함께 창제했는데 혹시 세종로에 가시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네. 그 세종대왕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신데 네. 세종대왕 손에 어떤 책이 들려 있거든요. 네. 그 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그거. 혜정 씨. 훈민정음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네. 책의 이름? 책의 이름 뭐지?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아 들어봤다. 어떤 건데요? 훈민정음 해례본. 그 내용이 뭔데요? 들어만 봤어. 훈민정음 해례본 이거 들어봤는데. 혹시 맞습니다. 그게 나란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말씀이 등기게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었어요. 아 맞습니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늘고자 할 때 있어. 미리 외워? 그걸 왜 외웠어요? 아니, 이거를?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강제로 때려가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서로 안 통하니까. 이게 이제 백성들한테 이걸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 저런 학생들이 있었어. 준비해왔네. 있었어. 왜냐면 저런 이거 학생들.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해야 조금 더 잘 외워지니까 좀. 자기가 빌리스 되려고. 특별해 보이려고. 예. 다시 한글 얘기는 하시죠. 그거 이제 훈민정음 이 서문에 있는 말이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훈민정음을 만든 원리.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원리.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이 훈민정음. 네. 근데 이 훈민정음이 국가의 공식 문서에 쓸 수 있는 문자화 된 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바로가 아니에요?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공식 문서화된 거는요 바로 고종 때입니다. 엄청 나중이잖아요. 네, 엄청 나중이죠. 고종 되게 그 좀 약간 안타까운 분 있잖아요. 딸을 굉장히 그렇죠, 사랑하셨죠. 그렇죠. 거의 네. 조선의 끝에 와서야. 이게 이제 대한제국이 돼서야 공식 문서에 우리말로 등재가 됐다는 거죠. 대한제국 되기 곧 직전에 1894년 네. 갑오개혁이라고 있거든요. 알죠. 그 갑오개혁 때 되어서야 칙령으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공문서는 기본으로 한글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한문 번역을 덧붙이거나 한글과 한문을 섞어 쓴다. 훈민정음이 나온 지 한 450년 만에 이런 칙령이 나온 겁니다. 450년 만에? 1894년이면은 생각보다 한글이 사용된 게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예를 들으면 아니 한글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정말 이제까지 몰랐던 네. 그런 이야기를 아실 텐데 어쨌건 오늘 훈민정음이 한글이 되기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0년 이제 일제강점기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일본어. 강점기. 이 한글을 지켜나가는 어떤 사례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최준희가 누구냐면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내. 리을, 니은, 니은, 해. 리을, 니은, 니은. 이게 4222년? 정답. 우리의 한글을 지켜내는 것도 독립운동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지만 네. 사실은 당시 많은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왜 써야 되는데 격렬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훈민정음은 이걸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좀 낮춰보면서 이거는 양반들이나 지식인들이 쓰는 어떤 그런 문자가 아니야. 한문을 훨씬 더 선호했네요. 훨씬 더가 아니라 압도적이죠. 예. 그렇게 세상에. 해서 계속 명맥을 이어오다가 네. 1894년이 되어서야 450년 만에 비로소 이제 공식 문자가 된 거예요. 야, 그럼 까딱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죠. 왜 1894년일까? 자, 이 1894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집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네. 이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자, 일본이 이기면서 이전까지 조선은 중국과 4대 관계를 맺어왔었거든요. 네. 4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섬길사, 큰대자,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던 그 중국이 무너진 거예요. 네. 이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중국의 문자 한문 말고 우리의 문자를 쓰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오호. 그러면서 이 가보개혁 때 드디어 우리의 문자, 바로 한글을 공식 문자로 사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네. 한문을 쭉 관료들이 써왔는데, 지식인들 다 써왔는데 갑자기 한글로 쓰라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쉽지 않죠. 예. 조금씩 변화하게 되는데, 자, 우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한글로 된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아요. 그죠?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학생들이 배워야 되니까. 네. 학생들이 한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질문.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를 만든 사람은 또 누굴까요? 주시경 선생님? 주경 선생님은 아직은요. 아직 안 아직은. 나오셨습니까? 네, 최연배 교과서? 주시경 선생님 아직은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네. 누구지? 그게 누구냐면 놀랍게도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이 한글을 알기나 해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학교가 있어요. 네. 바로 이 유경공원은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외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초빙을 해와요. 이 호모 헐버트라는 분인데요. 그 초빙된 선생님 중에서 호모 헐버트라는 분이 계신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한글을 배우시게 됩니다. 한글을 배우시게 되는데 한글이 네.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문자는 없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호모 헐버트가 너무 의아한 게, 아니 이 좋은 한글을 왜 안 써? 왜 한국 사람들은 왜 맞아. 나 같은 외국인도 금방 할 수 있는 걸 왜 안 써? 네. 라고 이제 그 의문을 풀면서, 아니 당연히 이 좋은 한글을 교과서로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교과서거든요. 네. 지리교과서인 이것을 만들게 됩니다. 와. 네. 바로 이 삼인필지라는 건데, 네. 삼인필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을 담고 있는 게 삼인필지인데 이걸 한글로 씁니다. 와.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 상황이 제국주의 시대였으니까 그 제국주의에 우리가 피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많이 알아야 되니까 뭘로 써야 될까요? 한글. 그래서 최초의 지리교과서 삼인필지를 바로 이 호모 헐버트 선생이 쓰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유경공원에서 그 미국인 학교. 초빙대 와서 가르쳤다 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간 다음에 다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다시 오세요,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에 왔는데 거기 그 오셨을 때 간 학교가 어디였냐면 배제학당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봤다. 그 배제학당에서 헐버트 선생이 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정말 좋은 제자를 한 명 양성을 시켰어요. 누구지? 누구지? 네. 누굴까? 우리가 아는 유명하신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한글하면 이분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시경 선생은 뭐 한글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세종대왕에게 네.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세종대왕의 리액션은 어떻게 나오실까요? 오, 갑자기 리액션. 상상이네 이거는.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내가 만들었는데?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네. 아니, 좀 가슴 아파하실 것 같은 느낌? 아니고요. 이런 리액션이 나오실 겁니다. 한글이 무엇이냐? 아. 한글이 무엇이냐? 아. 왜요? 왜냐면 한글이라는 단어는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한석규 씨가 연기한 거 그럼 맞다. 한석규 씨는 아 한글이라고 안 했어요 그때도. 잘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훈민정음이었어요. 네. 맞아. 이걸 와. 지금 충격이야. 아 진짜 그러네. 한글이 뭐냐고 하셨겠다. 아, 그러면 한글이란 말을 한글 누가 만들었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 맞습니다. 그러네. 네. 그 한글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주시경 선생님. 우와. 왜 나 진짜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 맞아. 아니 근데 이분이 배제학당 출신이시고 네. 그 헐버트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았는지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 헐버트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글 왜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대단한데 왜 너희들은 이걸 안 쓰냐? 한글을 알리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말에 주시경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거를 내가 한번 좀 많은 사람 쓸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국어연구학회라는 걸 만들어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위기가 옵니다. 왜요? 자, 어떤 위기가 오냐면 네. 자, 국어 연구학교인데요. 네. 그 국어가 일본어로 바뀌게 됩니다. 아, 일제시대 때 강점기. 일본어를 강제로 쓰게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 강점기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러면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었던 국어는 일본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쓸 수가 없잖아요. 그 그렇죠. 국어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 국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던 못 거구나. 쓰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순서는 일단 일본이 국어고 그 다음이 한글이네. 그러니까 일제 맞습니다. 시대가 되면서 그렇죠. 국어는 일본어지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한글이란 말을 만드신 거구나. 그렇죠. 우리의 국어는 그게 아닌데 그 국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글 또는 큰 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한글이라는 말을 주시경 선생님이 만들게 돼요. 가슴이 정말 웅장해집니다, 그냥 여러분. 한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큰 뜻이 있었는지 정말 몰랐어. 너무 세상. 네. 근데 이름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한글. 맞아. 자, 그럼 과연 일본은 어떤 식으로 이 한글 말살 정책을 네. 들어갔을까? 그 과정을 한번 좀 볼 텐데요. 네. 1930년대가 되면서 일제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예. 네.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 전쟁을 딱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이 다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일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선인들이 미쳤다고 일왕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썼던 말, 조선인들의 역사 이걸 다 지워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だって学内で朝鮮語が禁止されたのはいつのこと？ 어떻게 말을 못하게 하지? 맞아요. 아니 이런 과정 속이었으면은 글자는 둘째치고 이렇게 조선말을 말을 하는 하기조차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한글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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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글을 지켜나가는 어떤 그 모습들을 지금 살펴보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정말 피와 땀과 눈물 속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구나라는 네.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사진을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이 좀 하나 귀여워. 나왔습니다. 네, 저 뒤에 지금 모자 쓰고 계신 남자분이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세요. 아. 여기 지금 최준리가 누구냐면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아내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돌아가신 아유, 거예요. 여사님이 네. 들어오셨구나. 예. 자 그런데 그 비석을 좀 잘 보시면 네. 옆쪽에 글씨들을 보면 리을, 니은, 니은, 해, 디귿, 달, 치읓, 지읒, 날, 남. 이게 어. 뭐지? 리을 니은 자 니은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암호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라를 이렇게 쭉 쓰잖아요. 예.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네 번째. 네 번째 네 그런 거 번째. 아닐까? 숫자로.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리을, 니은, 니은 니은. 이.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오, 단기 그러네. 4222년? 정답. 오, 맞습니다. 네. 그걸 초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네. 이렇게 숫자를 붙인 거예요. 네. 붙여가지고 이걸 표시를 하면은 1889년 3월 19일에 나셨고 네. 1924년 1월 1일에 돌아가셨다. 라고 지금 쓴 거죠. 네. 근데 암호 같기도 이걸 왜? 한데 그 아내분의 묘비잖아요. 그 묘비에마저도 우리의 한글을 사용해서 기억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제 강점기 왔으니까 다들 일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서서히 우리의 한글이 지금 지워지고 있는 어떤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이 독립운동가 하시는 분들은 일제에 저항하는 것도 저항이지만 우리의 한글을 지켜내는 것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독립운동가 분들이 정치적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 또
그 시인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소위 그 저항 시인이라고 하시는 네. 분들. 맞아요. 무력으로 막 싸우신 분들도 계셨지만 네. 그리고 막 그 저항 시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것을 지켜내려면 그것을 써야 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이 시인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셨는데 그중에 또 이육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이 왜 이육사인지 아세요? 감옥에서 어, 그 번호. 맞아요. 수인 번호. 음.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일부를 한번 네. 읽어봐 어, 주실까요? 읽어볼까요? 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지 않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자, 동방은 어딜까요? 우리 우리나라겠죠. 네. 근데 그 동방이 하늘도 다 끝났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 끝난 동방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절망스러워. 이건 정말 절망이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네.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때 이 시인이 선택한 단어,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네. 빨갛게 피어나는 그 꽃 우리 피워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지켜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꽃이 뭘까? 전 그 꽃이 바로 한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21년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게 조직이 돼요. 네. 자, 이 조선어 연구회는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왜? 10월 9일 날이 어떤 날이죠? 한글날. 한글날. 어쩌면 쉬는 날이잖아요. 네. 그 쉬는 날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바로 그 네. 그거는 기억하고 줘야지.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쉬는 날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조선어 연구회 사람들이에요. 와, 이건 기억해야 한다. 네. 이 조선어 연구회가 기념일 제정한 날이 바로 각야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한글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각야 날이에요? 각야 날. 귀여워. 각야건경 고경 그렇죠, 그렇죠. 아, 그 그렇죠. 각야 날이었어요. 와. 네네네네. 그 각야 날로 시작된 게 지금 한글날이 된 거예요. 귀엽다. 그러니까 맞아, 조선어 귀여워, 연구회 너무. 기억하셔야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한글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사용한 분이? 주시경 선생님. 근데 그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확장화된 거, 대중화된 게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부터 대중화됩니다. 아, 이것도 영화로 살짝 본 것 같은데. 그죠? 느낌이 오고 계시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말모이. 맞습니다. 말모이에서 예. 맞아요. 사전을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좀 맞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려줬는데 맞습니다. 한글 그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숨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탄압받고 비밀 첩보 작전처럼. 목숨 걸고 막 예. 하시던데. 요게 바로 그 단체인가 봐요. 맞아요. 1921년도에 만들었던 이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 이제 10주년이 되면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조선어 학회입니다. 네, 이 조선어 학회도 한 일이 너무나도 많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그 표준화한 작업을 한 곳이 바로 이 조선어 학회. 그 말모이 영화에서 보면은 사투리도 사전 만들어 놓지 않아요? 막 지역별로 이렇게 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그거를 이제 막 모으잖아. 일단. 예. 그렇죠. 모아서 이게 뭐가 맞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뭘 더 많이 쓰는지 막 자기들이 막 토론하고 막 그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얌생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얌생이요? 얌생이? 얌체가 얌생 경상도로 얌생이 아닙니까? 경상도에서 대부분 그분들도 욕하시지 않나요? 얌생이는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염소가 얌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얌생이면 그 얌체스럽다 할 때. 그러니까 염소를 지칭할 좀 단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모은 다음에 뭐를 표준어로 정할 거냐. 얌생이로 해야 되냐, 염소로 해야 되냐.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추로 갈 거냐, 정부지로 갈 거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런 어떤 토론 작업을 거치면서 사전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이 조선어학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추장, 고추장, 방추당, 고추장, 꼬장, 땡추장. 따급지 구두베이의 표준어는 구두쇠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정말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이 사전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완성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1942년에 발생한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 사건 이게 네. 들어본 것 같은데 일본이 벌써부터 개입을 한 것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지금 나거든요. 자, 1942년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1930년대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이 조선어학회는 탄압을. 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조선을 없애야 되는데 조선을 지금 연구하고 게다가 사전까지 만들고 있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만 없애버리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만들고 있는 단체를 잡아가지고 그 원고를 불태워버리면 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목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자, 그 발달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1942년 당시 그 함흥 영생여고보 여학생의 일기장에서 단서가 잡혀져요. 와, 이거 너무 사소한 곳에서 맞습니다. 잡혔네요.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학교에서 네. 오늘 국어를 썼는데 선생님한테 혼났다. 그 여학생이 말하는 국어는 우리나라 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 일본어? 국어니까 뭐겠어요? 일본어. 일본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일본어를 국어를 썼는데 왜 선생님한테 혼났지? 그 선생님이 그렇죠. 그 선생님 국어는 일본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유, 역시 맞습니다. 한글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계셨던 우리나라 거죠. 사람이었던 거구나. 그렇죠. 예. 그 선생님이 너는 국어가 한글이어야지. 왜 너는 일본어를 쓰느냐? 아. 수업 시간에. 선생 중에 뭔가 이상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색출하려고. 그렇죠. 아니, 근데 왜 남의 일기장을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일기장을 왜 봐? 여고생 일기장을 왜 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타쿠 일기 오타쿠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탈 턴 거예요. 어떻게든 그거는- 뭐든 엮어내려고 뭐야. 나오질 않으니까 막 엮어낸 거예요. 가르치는 그 학생들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을 찾은 거죠. 이 선생님 이상해. 사상이 이상해. 아니, 일본어, 국어를 가르쳤는데 왜 혼내? 라고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태진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정태진이 네.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 작업의 야, 멤버였구나. 그냥 빌미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뭔가 구실을 찾은 것 같아. 어. 기회는 왔다. 맞네. 라고 하면서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 조선어학회 그 연구진들을 다 검거합니다. 1943년에 33명을 전원 검거를 하고요. 혹독하고 모진 고문을 하면서 결국은 이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만들면서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태까지 노력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원고도 결국은 일본에 압수가 됩니다. 아유. 아니 근데 어마어마한 또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조선어학회가 이렇게 사단이 난 게 1942년이면 네. 광복으로부터 거의 한 2, 3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 광복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좋은 결과를 함께 맞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한글 연구가 그럼 이렇게 끝나버린 건가요? 이 끌려갔던 이 조선어학회 연구회 분들이 어디서 광고를 받냐면 감옥에서 광고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아, 수감 중에 왜 이렇게 오래 가둬놨어?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광복이 됐잖아요. 네. 되니까 이분들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사전 작업. 아직도 계속 이 사전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원고가 없잖아요. 다 뺏겼는데. 네. 근데 드라마가 하나 벌어집니다. 그 원고가 지금의 서울역 창고에서 발견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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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숨겨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일본이 증거물을 일단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 이게 판결이 확정되어 버리면 아마 일본 안방에 다 붙여버렸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보관을 해둔 건데, 야, 이게 천만 다행이다. 저. 이게 정말 드라마죠. 네. 예. 그래서 드디어 1947년 한글날에 네. 조선말 큰사전 1권이 출판이 됩니다. 네. 드디어.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아, 정말. 드디어 1권이 출간이 되는군요.